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2번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뭐 필수 예제 1-4번 문제까지 문제들이 조금 5, 6 해가지고 뭐 좀 많이 있는데, 요거 뭐 다 풀 거는 아니고, 간단하게, 핵심 요소들만 쭉쭉 진행하고, 또 굳이 중복되어지는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피하면서 이렇게 볼게요. 네. 자. TV 좀 끄고 올게요. 잠시만요. 그래. 네. 그래. 필수 예제 1-2번 고대 2016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로 출제된 문제. 뭐 고대가 지금 현재 논술 시험을 보지는 않지만은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이제 과학논술 문제로, 수학논술 문제나 과학논술 문제로 좀 활용할 만한 게 상당히 많으니까 종종 문제에 등장할 거야. 자, 제시문부터 봅시다. 제시문 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화학물질을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화학물질의 성질과 반응에 대하여 잘 이해하는 것은 비단 생활의 편리함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중요하다. 뭐 갑자기 뭐 안전 얘기가 나왔네. 특히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나 열이 발생하는 반응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뭐 중요한 내용이긴 중요한 이야기긴 한데 뭐 문제 푸는데 별 쓸모없는 사전에 그냥 얘기들이다. 과학논술 문제보다는 제시문에 좀 불필요한 요소들이 이렇게 사전에 뭐 이야기 끌어내려고 뭐 이야기 만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대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는 내용이긴 해.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부분에 어떤 상식적인 요소라든지 과학적 상식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관여할 때가 있으니까는 너무 무시하지는 말고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세요. 제시문 나. 자, 탄산소 나트륨 NaHCO3의 화학식을 가지는 베이킹소다. 탄산소 나트륨은 아스산과 CH3COH와 격렬히 반응하여 CH3CONA와 물 H2O와 어떤 기체 분자 A를 생성한다. 자,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인 뭐 반응물질과 생성물질들을 쭉 줬지. 자, A를 생성한다. 베이킹 소다는 열에 약해서 50도만 넘어서게 되면 탄산 나트륨과 물과 기체 분자 A로 변환된다. 자, 그래서 베이킹소다, 탄산 나트륨은 아세탄과 반응해서 탄산수소 그치? 아세탄 나트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만들고 어떤 분자 A를 만들며 또 이때 이 베이킹소다를 아세탄과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아세탄을 그냥 단순히 열만 가해서 열분해하면 알겠지? 그래서 NaHCO3를 열분해를 한다는 뜻이지. 단순히 열분해를 하게 되면 아까는 적철석이 그냥 산하고 산소와 철로 구별되었듯이 베이킹소다 자체가 NaCO3와 물과 기체 분자 A로 분해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기체 분자 A를 알아내는 거는 앞에 이 아세탄과의 반응으로 찾아내는 게 편하겠어? 뒤에 열분해로부터 기체 A를 알아내는 게 편하겠어? 열분해가 더 쉬워. 그치, 열분해가 훨씬 쉽겠지. 왜냐면 다른 물질에 관여 없이 직접 열분해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NaCO3 일단 NaCO3 하나 빼내고 그 다음에 H2O 물 빠져나가고 H2O 빠져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자 하나만 가지고 모자르지. 그치? 응? 그래서 Na2니까 Na2에 이 NaHCO3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NaHCO3의 열분해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생성물질로서 Na2, 일단 Na는 맞아 있고요. CO3 두 개 나오지. 그치? 그리고서 이제 물과 기체 분자로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NA하고 요거는 되는데, H가 두 개가 나오는 건 맞지만 산소가 부족하게 되지. 화학 반응식 전체에서. 그러니까 부족되는 산소 양만큼을 뭔가 더 채우기 위해서 뭘 올려주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여기에 있는 요 반응하는 물질의 수를 갖다가 4개까지 올려주든지 해서 요 반응식을 갖다가 좀 조절을 해야겠네. 그치? 3개나 4개 정도까지. 그래서 반응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H2O가 빠져나오는 거는 되지만은 CO3가 남게 되지. 그치? 그치? CO3가 남으면서 나오는 기체 A는 그럼 결국 뭐가 되겠어? 완전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이게 CO2가 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충분한 양의 탄산소 나트륨을 분해해서 보게 되면 탄산 나트륨과 수소와 여기에 개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면은 얘가 하나 늘어나서 얘는 2개니까는 여기는 2개만 있으면 되거든.
그러면 CO3가 두 개만 반응하게 되고 CO3가 두 개가 남게 되지. 그러면 CO3 두 개 남은 것 중에 일부는 요 수소하고 반응해서 물이 되어지고 일부는 이산화탄소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본 거야. 그리고 이제 개수를 맞춰보는 거지. 자, 빠르게 하려면 이렇게 하되, 다만 이제 답안에서는 이 화학 반응식만 제대로 쓰면 된다 그랬어. 알겠지? 뭐 이런 설명이나 유추 과정들을 빠르게 진행하고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춘 후에 화학 반응식만 정확하게 쓰시면 돼요. 제시문에 근거해서. 자, 여하튼 그건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할 바고. 자, 문제 1. 위에서 언급된 기체 A의 화학식을 쓰시오. 그래서 이거는 CO2 쓰라고.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 A는 CO2입니다. 그냥 CO2만 딱 써놓은. 진짜로 A는 CO2입니다도 아니고 그냥 CO2만 이렇게 딱 써놓은 건데 이건 절대 안 돼. 알았지? 그 CO2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되겠어, 이거는? 그치? 그쵸. 화학 반응식을 근거로 삼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정확한 화학 반응식을 보여주고, 여기서는 지금 다 보여줬어. 탄산소 나트륨과 아세탄의 반응부터 이건 보여줬어. 알았지? 요걸로 보여줘도 되고, 열분의 반응으로 보여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두 개를 다 쓸 필요는 없어. 어쨌든 우리는 물질 A가 무엇인지만 알아내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고 가능한 한 그것들에 대한 상태들도 같이 해주라고 그랬지? 그래서 개수 관계를 보면 오히려 이게 더 간단할 수도 있겠네. 얘는 다 1대1로 반응하거든, 전부 다. 해보면, 실제로는. 그래서 NaHCO3에 CH3COOH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CH3CONA라는 걸 확실히 가르쳐 줬으니까 요거 한 문자 빠져나오고, 그치? CH3CO에 Na 하나 결합되고, 그러면 H2에 CO3가 남지? H2에 CO3가 남아서 H2 하나에다가 CO2 하나 나오면 그냥 끝나게 돼. 그래서 기체는 지금 CO2가 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이 화학 반응식만 정확하게 보여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물론 열분의 반응식을 대신해서 보여줘도 돼. 알겠지? 제시문에 두 개 선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A는 이산화탄소이다 하고 끝나게 되는 거야. 자, 화학 반응식의 구성에 대한 그냥 문제야. 양적 문제는 아니야. 정량적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문제 3번을 좀 먼저 끊어서, 원래는 이제 여기 문제 1, 2, 3이 있는데 문제 1, 2, 3에서 순서가, 원래 문제 순서가 문제 1번, 3번, 2번 순서로 되어 있는데 요 선생님이 교재로 옮겨오면서 그 순서가 조금 뒤집혔거든? 그래서 문제 3번을 먼저 풀고 문제 2번을 다룰게. 자, 문제 3번. 베이킹소다의 열분의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아, 베이킹소다 열분의 반응이 여기 있으니까 1번에 쓰면 안 되겠다. 그치? 그래서 1번에는, 아까 전에 그 아세탄과의 반응식을 중심으로 써야겠어. 반응 개수를 정확히 표기하시오. 그래서 베이킹소다 열분에 대해서, 자, 이때는, 이럴 때는 반응식만 써서는 곤란하겠지. 그치? 이때에서는 반응식만 쓰게 되면 어떤 근거 부족이라는 이런 설명 요소가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는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따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반응식을 완성시켜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베이킹소다가 열분해 되어서 물과 기체 A와 탄산 나트륨으로 분해된다고 했으니까 개수를 맞지 않은 화학 반응식을 먼저 한번 이렇게 써봤어. 요거는 유도하는 과정을 다 쓴 거야. 화학 반응식만을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NaHCO3 고체 상태에다가 Na2CO3 고체 상태 H2O 액체 상태에 CO2 가스 상태로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자, 반응식 개수를 이제 맞춰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ENaHCO3에 Na2CO3 그러면 H2 그치? 여기서 뭐 CO3와 H2가 남게 되니까는 H2 아까 전에 좀 설명 계속 잘못 맞췄네. 여하튼지 H2O와 그 다음에 CO2 이렇게 해서 1몰씩 이렇게 빠져나오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사항 요거 하나지만 간단하게 이거 쓸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했는지 단계적으로 이럴 때는 좀 나눠서 써주는 게 문제 자체가 화학 반응식만 꾸미도록 돼 있으니까. 알겠지? 네. 그거 조금 설명해 주는 게 좋겠어요. 그 답안 있잖아요. 답안 이렇게 솔루션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거 답안을 교재에다가 수록이 되어 있나요? 교재에 다 그대로 수록되는 거 선생님이 단계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펼쳐놓은 거야. 알겠지? 답안은 뒤에 있는 건가요? 그 서술 과정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들은 다 뒤에 정리가 되어 있나요? 이게 답안 실제로 쓸 때? 네. 그건 아니고 그 문제풀이의 어떤 방향에 대한 어떤 그 예시일 뿐이지 그게 논술의 뭐 답안으로서의 100점 만점짜리 답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해. 여기 뒤에 있는 예시 답안들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답안으로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를 잡아주는 부분들은 따로 체크해두고 보는 게 나아. 알겠죠? 그 대부분의 문제들은 선생님이 가능한 한 대학 측에서 직접 써준 이제 예시 답안들을 갖다가 올려놓긴 하는데, 근데 대학 측에서 제시하는 예시 답안들은 그거는 평가를 위한 예시 답안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그 문제의 내용을 해설해주기 위한 예시 답안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또 어떤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내용이 생략되어 있거나 또 어떤 부분은 너무 과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나 이런 요소들이 좀 많아. 알겠지? 실제 평가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요소만 딱딱 그냥 점수 채점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로 이렇게 다 설명했지만 채점관은 뭐만 체크하는 거냐면 마지막에 반응식의 개수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가. 그치? 당연히 화학 반응식 정확한가. 이거 먼저 채점하고 그에 대해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근거를 정확히 들었는가. 이 두 가지 요소만 여기서는 평가하는 거야. 다른 요소들 말로 중간에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알겠지? 실제 채점 요소에서는. 두 가지만 쓰면 돼요, 사실은. 그치.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그치. 대신에 이제 그것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그에 대한 언어적인 서술들이 제대로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 알겠지? 그리고 같은 답안이라 하더라도 내용적인 요소의 면에서 추가되는 내용들, 학생들이 스스로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조금 더 상세한 지식이라든지 배경지식에 대해서 좀 풍부하게 더 쓰는 학생들이 있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플러스 알파의 요소들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 명시해서 몇 점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것들. 알겠지? 그래서 가능한 한 내용은 풍부하게 자세하게 써주는 게 좋아. 그리고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건 잊지 마시고. 알겠지? 자, 문제 2. 베이킹 소다는 베이컨이란다. 베이킹 소다는 말 그대로 빵을 만들 때 쓰이는 재료이다. 베이킹 소다가 빵을 굽는 과정에서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이제 앞에서의 화학 반응식에서의 특성을 잘 이용해가지고, 이것도 논술 문제니까 문제들이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앞에 3번 문제라고 풀었던 그 문제의 결과물을 보고, 그치? 빵을 만들 때는 높은 열을 가하게 되지. 그럼 높은 열을 가하게 되면 탄산소 나트륨이 베이킹소다가 열분해가 되어지면서 뭐가 발생해? 열분해가 되어지면서? 부풀어 오른다 그랬죠. 베이킹소다는 말 그대로 빵을 만들 때 쓰이는 재료일 때 베이킹소다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할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초점을 맞춘 게 뭐야 지금? 어떤 기체 A가 발생한다는 지금 문제 전체가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 A의 발생에 의해서 빵이 이제 부풀어 오른다. 그치. 그렇지. 그때 그 기체가 지금 뭐였어? 이산화탄소였지? 이미 문제에서 이산화탄소를 정확히 확인했기 때문에 이 답안에서는 A라는 A 기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치. 베이킹소다가 빵을 구울 때 높은 열에 의해서 열분해가 되어지면 그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빵이 부풀어 오르게 되며 이렇게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베이킹소다가 하는 것이다 라고 추정하여서라도 이거는 설명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과학논술 문제에서도 소문항들이 나왔을 때는 간혹 문항 간 연계성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수리논술보다는 많지는 않은데, 과학논술, 화학논술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과학논술의 연계성, 문항 간 연계성도 염두에 이렇게 잘 두시고 문제를 다루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뭐 화학 반응식 다 썼지만 이건 이 앞에서 화학 반응식 다 쓴 거고요. 문제 3으로부터, 알겠지? 문제 앞에 문제로부터, 문제 2의 결과로부터 베이킹소다의 빵을 구울 때 고온의 열이 가해지게 되고, 문제 2에서 보면 베이킹소다의 열분해 과정이 진행되게 되며 이때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가 빵을 부풀게 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알겠죠? 그런 정도만 해주면 되겠어. 그리고 이제 뭐 빵을 부드럽게 해준다, 뭐 풍부한 뭐 기체를 포함으로써 빵을 좀 더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준다. 이런 부수적인 뭐 덧붙는 얘기는 써도 상관없고 안 써도 상관없고, 뭐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도 쓰더라고요. 됐지? 네. 그래.